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단순한 강연이 아닌 나라는 장르의 소설을 완성해가는 긴 여정을 떠나려 합니다. 이 소설에는 정답도 없고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한 사람, 바로 여러분 자신이 주인공입니다. 제일 먼저 화면을 봐주십시오. 저 화면 속에는 수십 년의 세월을 견뎌온 뿌리 깊은 고목이 서 있습니다. 태풍이 몰아칠 때 어린 나무들은 몸을 낮추고 때로는 꺾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 고목은 어떻습니까? 잎사귀 몇 개가 흔들릴 뿐 중심은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땅속의 시간에 있습니다. 70년, 80년 동안 흙을 파고들며 만들어낸 뿌리, 수없이 반복된 계절과 폭풍이 다져놓은 보이지 않는 기반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새겨진 주름은 바로 그 뿌리의 지도입니다. 여러분의 흰머리는 세월이 수여한 훈장입니다. 젊음이 빠져나간 자리가 아니라 시간이 축적된 자리입니다. 사람들은 노년을 흔히 저무는 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작가의 눈에는 다르게 보입니다. 노년은 실패와 성공, 상실과 회복, 사랑과 이별을 모두 통과한 사람만이 도달할 수 있는 깊이 있는 황금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만큼은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어머니, 누구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니라 한 명의 인간, 한 명의 이야기로 이 자리에 계시길 바랍니다. 제1부 몸이라는 악기를 경영하라. 이제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작가에게 가장 중요한 자산이 무엇일까요? 재능? 경험? 명성? 아닙니다. 글을 쓸 수 있는 체력, 즉 몸입니다. 아무리 머릿속에 문장이 넘쳐나도 손목이 아프고 허리가 굽고 눈이 침침하면 한 줄도 완성할 수 없습니다. 노년의 삶도 정확히 같습니다. 삶의 의욕이 문제라기보다 몸이 따라주지 않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화면 속 바이올린을 보십시오. 100년이 넘은 악기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깊고 아름다운 소리를 냅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매일 먼지를 닦아주고 줄의 장력을 조절하고 습도와 온도를 관리해야 합니다. 관리를 멈춘 순간 명기는 단순한 나무 조각이 됩니다. 우리 몸도 같습니다. 이제 건강은 아프면 병원 가는 문제가 아니라 경영의 대상입니다. 의학적으로 말씀드리면 노년기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근육량, 균형 감각, 기초 대사량입니다. 제가 아는 75세 어르신 이야기를 하나 더 구체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퇴행성 관절염으로 계단을 내려오는 것조차 두려워하셨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라는 말로 스스로를 포기하셨습니다. 그러나 생활 습관을 아주 작게 바꾸셨습니다. 아침마다 10분 걷기,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기 10회, 매 끼니 단백질 의식적으로 섭취,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1년 후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근육량이 늘면서 통증이 감소했고 활동 반경이 넓어지자 우울감도 함께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 근육은 저축보다 중요합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근육을 잃으면 자유를 잃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는 자유, 화장실을 스스로 갈 수 있는 존엄, 누군가를 안아줄 수 있는 힘, 이것이 바로 노년의 품격입니다. 오늘부터 몸을 탓하지 마십시오. 왜 이렇게 고장났냐고 말하지 마시고 그동안 나를 데리고 여기까지 와줘서 고맙다고 말해주십시오. 그 순간부터 몸은 다시 여러분의 편이 됩니다. 제2부 관계의 다이어트와 고독의 품격. 두 번째 이야기는 사람과 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화면 속 닭이와 찻잔을 보십시오. 차 한 잔을 마시기 위해 필요한 것은 많지 않습니다. 적당한 온기, 조용한 시간, 그리고 여유. 우리는 평생 관계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이웃으로서. 그러다 보니 정작 나와의 관계는 가장 뒤로 밀려 있었습니다. 노년기에 가장 필요한 기술 중 하나는 관계를 줄이는 용기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인간의 정서 에너지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나를 소진시키는 관계를 유지할수록 자기 자신에게 쓸 에너지는 고갈됩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나고 나면 몸이 무겁고 마음이 흐려지는 관계는 정중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특히 자녀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녀의 연락 빈도에 따라 하루의 기분이 결정됩니다. 그러나 자식은 지금 자신의 인생을 쓰는 중입니다. 여러분의 책과 자식의 책은 이제 다른 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자식에게 쏟던 관심의 일부를 본인에게 돌리십시오. 그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성숙함입니다. 혼자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와도 건강하게 식사할 수 있습니다. 혼자 시간을 견딜 수 있는 사람만이 관계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독은 결핍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만나는 기술입니다. 제3부 멈추지 않는 배움, 호기심이라는 마법. 이제 가장 밝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바로 배움입니다. 노화는 생물학적 현상이지만 늙음은 심리적 선택입니다. 뇌과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새로운 자극과 학습은 뇌 신경망을 지속적으로 재편성합니다. 제가 아는 80대 작가 한 분은 스마트폰으로 영상 편집을 배우셨습니다. 처음엔 버튼 하나 누르는 것도 어려워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진에 음악을 입혀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눈빛은 분명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이에 배워서 뭐하나라는 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내려놓으십시오. 배움은 효율이 아니라 존재의 증명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는 길에 꽃 한 송이의 이름을 찾아보십시오. 그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은하수입니다. 마지막으로 밤하늘의 은하수를 보겠습니다. 수많은 별이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크기와 밝기는 달라도 모두가 우주를 완성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렇습니다. 비교할 필요도 후회할 이유도 없습니다. 오늘 이 강연이 끝나는 순간 여러분은 다시 자기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몸을 존중하고 관계를 정돈하고 세상을 계속 궁금해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더 빛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